아빠는 정말 난 못 살겠어 거기서. 북한에서 못 살겠으니까 나는 네가 아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이상 흘렀던 것 같아요. 안 되겠더라고. 막 시간은 가지.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나라도 짐 싸겠다. 이러면서 짐 싸기 시작했어요. 나라도 싸겠어.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건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 오기 막히는 사연이 있었어요. 제 후배로부터 이제 끊임없는 시달림. 제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쿠바 대사관에 파견돼서 있으면서 식당을 하나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식당을 내오면 대사관 이제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식당 프로젝트를 제가 짜가지고 이제 평양에 들어갔댔는데 내 후임이죠. 후임으로 내가 그 대표부 지도과 일국 대표부 지도과에 앉혀놓은 친구인데 대표부 지도과가 전반적으로 나가는 모든 대사관들을 이제 사업 성과, 생활 이걸 장악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후배가 나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 돈을 좀 자기네 과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 돈을 도와줄 여력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후에 내가 주겠으니까 이번은 좀 참아달라라고 나왔는데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그 끊임없이 괴롭혔죠. 네, 엄청 이제 돈을 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 달라고 하는 게 출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난 이 사람하고 친했던가 내가 이 사람을 알았던가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좀 한 푼만 줍쇼죠 결국은. 근데 이제 대표부 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 데니까 우리 과 이제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좀 자금을 좀 보태달라 이거죠 결국은. 아니 돈을 줘야지. 외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눈물 날 정도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그 쌓였던 분노 4년 반 동안 쌓였던 분노 끊임없이 이제 그 실적 평가에서도 야박하게 나오고 뭘 조금만 참 심지어 날 저 초른님 저 있는 쪽으로 보내려고까지 했댔어요. 이제 그 이제 정말 그때 나도 북한에 이제 일종하게 영향력도 있고 이제 친구들도 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는 그런 위험보다는 끊임없이 괴롭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한 시점에 가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열리더라고요. 네.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이제 그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제가 슬쩍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난 정말 도저히 못 살겠어. 갈까 우리? 어딘지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갈까? 아유.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이때까지 사실 뭐 그만큼 그 쌓아놨으면 이제 돌아가면 이제 국장도 될 수 있고 좀 몇 개월 있으면 부상되는데 당신 얼마나 힘들게 이거 한 톱 한 톱 올라왔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자. 그래 너는 마음이 안 변하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천식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됐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하루날 내가 사무실에 앉았는데 군에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굉장히 이상한 목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 빨리 병원에 좀 실어달라는 거예요. 심장 발작이 왔죠.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엄청 고민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안심을 시켰죠. 안 가. 그때 한 말은 농담이고 나 절대 안 가니까 마음 놓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니까 절대 그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말라고 근데 안심을 시켰죠. 근데 이일교 참사님, 그러니까 그래도 탈북까지 하려면 이거 목숨 건 건데 결정적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앉아 일하다면 이제 디스크가 옵니다. 경추 디스크. 목 디스크. 예, 목 디스크가 오는데 그게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마비라는 게 그냥 이게 못 쓴다는 것보다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쪽에다. 저리고. 네, 저리고 감각. 이게 엄청 피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본부에다가 제기를 했죠. 내가 자비로 내 돈으로 쿠바는 그때 그 미국이 봉쇄를 당하다 보니까 우려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좀 받아보겠다라고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면서 타산도 했죠. 이제 대체로 이제 이게 정보가 가서 나한테 며칠 있다가 돌아오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비행기표 예약하고 이제
또 난다. 요거까지 시나리오를 다 짜놨죠. 그때는 탈북이 아니고 실제 치료. 네, 그래서 정보를 보냈죠. 혹시 쿠바에서 멕시코가 멀어요? 비행기로 한 2시간? 가깝잖아요. 2시간? 얼마 안 걸려요. 멀지도 않죠. 한국, 일본 정도인데. 그 정도죠. 네.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외무성에서? 바로 못 가게 하더라고요. 외무성에서? 바로 가라 말라 승인은 대표부 지도과가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부결이 됐죠.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죠. 야박하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보낸 정보인데 일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대사가 찾더라고요. 하니까 이거 정보 좀 보라. 얼굴을 시커면서 보니까 119 참사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두는 건 좀 고려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될수록 현지에서 이제 그 치료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멕시코는 가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예전에 이런 거 좀 돌고 압박 있기 전에는 평양에서 압박 있기 전에는 이 정도는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이제 한 몇 주일 전에 대표부의 다른 사람이 승인을 받고 치료를 갔다 왔거든요. 이거 중요한 네. 거네.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 이건 누가 쓴 정보고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정보다. 그 인간이 뭔가 압박을 넣었을까요? Exactly 바로 그 인간입니다. Exactly 바로 그 인간입니다. 후배 4년 반 동안 괴롭혀봤다. 네,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집에 가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까지 된다고. 근데 바로 한두 주일 전에 대표부 다른 사람은 승인이 됐거든요. 나는 고부가 됐고 그리고 또 언제나 토요일 날 보낸 정보가 일요일 날 온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빨리 왔어. 그냥 본인 결심으로 이제 너 하고 고부한 거잖아요. 그때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정보를 받은 날부터 출발한 날까지 딱 한 주일도 걸렸어요. 일주일. 네, 일주일 만에 내가 떴죠. 내가 그때 됐어. 정말 나 가겠으니까 너희 한번 잘해보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분노가 결국은 내가 탈북을 할 수 있게 방아쇠가 되고. 물고 싶은 사람 뺨때를 준 거죠. 고마운 사람이네 어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수록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토요일에 정보를 보냈는데 바로 일요일에 온다는 거는 긴급, 대긴급, 일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토요일 날 보낸 게 일요일 날 그 다음 날로 왔다라는 거는 뭐 진짜 긴급, 대긴급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멕시코에 가는 문제가 무슨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해서 대긴급으로 보내는 그럴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올라간 거를 자기 단계에서 깔아뭉개. 그렇죠. 무슨 멕시코야? 야, 못 간다고 보내. 그렇게 참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이 고작 모함과 그렇죠. 아프다는데 병원도 못 가게 하는 현실. 결단력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대단한 게 정말 2003이 대단한 게 자 멕시코 사건. 그러니까 불허가 되고 바로 일주일 만에 탈북을 결행하셨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탈북하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권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교관이라도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늘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여권을 쓸 일 없었던 2.19 참사의 여권 기한이 때마침 만기가 돼서 이 탈북을 결심하기 전에 미리 재발급 신청을 해뒀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도 갱신이 된 거예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보위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 나가는 사람들 99%는 거의 다 해외 나가면 다 여권을 반납을 합니다. 뭐 외교관 분들도 그렇지만 노동자들도 그렇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그 새 여권이 나온다고 해도 그 새 여권을 또 아무래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에서 어떻게 여권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지. 그날 당이 그 여권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바나에. 그래가지고 이제 DHL 사무소에 이제 내가 갈게. 라고 하고 이제 우정 늦게 갔죠. 왜냐하면 빨리 가면 여권을 찾아서 대사관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와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우정 6시 지나서 갔어요.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셨네요. 네, 가가지고 여권을 내가 일단 받고 제가 이제 쿠바 여행사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좀 제발 퇴근하지 말아달라. 나 이제 오늘 중으로 어디 좀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비행기 좀 예약을 해달라. 여권 번호를 다 입력해서 보내서 9시에 컨펌이 됐어요. 비행기표. 그 실제 뜬 날은 그 다음 날 새벽 5시 비행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5시 지나가면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받쳐야 돼요. 전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티켓팅을 하고 야, 이거 큰일 나네. 9시에 들어와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머리알을 씹는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 안 넘어져. 아무 말. 근데 나는 최대로 태운
작작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밥을 일단 먹었어요. 먹고 조용히 방에 앉혀놓고 나 갈래. 비행기표 다 끊었어. 우와. 끊었으니까 제발 나 좀 같이 따라와 줘라고 내가 부탁을 했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는 농담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야. 봐. 보여줬어 요건을. 그다음에 이제 전자 그 핸드폰으로 보여줬어요. 자, 다 끊었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안 가겠단 말도 안 하고 가겠단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빨리 좀 대답해 줘야 되겠는데 빨리 해야 저 가지 않습니까? 힘 싸서 가지. 아무 말도 안 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다음에 우리 애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 아빠는 정말 난 못 살겠어 거기서 북한 땅에서 못 살겠으니까 나는 네가 아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얘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 30분 이상 흘렀던 것 같아요. 그다음 안 되겠더라고. 막 시간은 가지. 그래서 애 모르겠다. 나라도 짐 싸겠다. 이러면서 짐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따라와. 내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확실한다. 신기하게 우리 집 사람이 일어나서 짐 싸는데 같이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음이 됐구나. 열심히 했구나. 하고 다행이다. 우리 애 보고 너도 빨리 가서 내 짐 챙기고 빨리 가자. 어느 정도로 긴장했냐면 우리 앞집에 북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새벽에 내가 이제 대사관에다가 내 차도 다 세워놨어요. 차를 가지고 밤에 움직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다 대사관에 차 세워놓고 택시를 불렀죠. 새벽 2시에 택시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앞집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헛소리 나. 막 짐도 이제 소리 안 나게 들고 나간다고 나가는 게 그중에 가방을 하나 떨고 놓고 왔죠. 그 가방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소에게 돈도 있었고 이제 집 열쇠도 있었고 외교관증이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게 한데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현관문이 걸렸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그날. 현관문 열려고 보니까 열쇠가 없어. 그 가방을 못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쿠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고. 예. 나 이제 어디 좀 잠깐 나갈 일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문을 열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서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죠. 비행기 출발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5시니까 이제 3시간 정도 남았죠. 근데 그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죠. 네. 자, 우여곡절 끝이에요, 정말로. 어떻게 공항까지는 도착했어요. 네. 그 새벽에 네. 성공했어. 자, 이제 계획대로 차분한 척. 하지만 심장이 얼마나 뛰겠어요? 이제 여권을 내고 비행기 티켓을 받아서 비행기에 탑승해서 네. 대한민국까지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공항에서 터지고 맙니다. 공항에서 제발. 제가 일단 쿠바 공항에 나갔는데 저는 항상 이제 뒤를 안 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건 뽕이고요. 항상 눈은 뒤에만 가 있어요. 계속 뒤를 감시하면서 우리 애 보고 너 먼저 나가. 여권 수속하면서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하고 하는데 얘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안 되냐 하니까 이 여권이 새 여권이다 보니까 입국 기록이 없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지금 수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 가져오라는 거. 가져와야죠. 그럼 내가 최소 이제 그 외교관증이라도 내밀면 되겠는데 외교관증을 지금 집에다 둬두고 왔단 말이에요. 가방 놓고 왔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죠. 순간적으로 탁 생각나는 게 그러지 말고 이름을 타이핑해서 여봐.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요건 자료가 나올 거고 사진 대조하면 똑같을 거야. 내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했는데 실제 그 요건 자료가 나왔고 대조해보니까 맞았고 그래서 통과를 시켰죠. 와 이거 말이 그렇지. 손에 땀이. 가방이라도 가져왔으면 이거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그때 가슴 아팠던 게 내가 가슴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애랑 우리 와이프가 막 공포에 질렸던 그 얼굴을 보는 게 내가 제일 그 무섭더라고요 그때. 무엇이지? 예. 그래서 이제 공항에 폐수해서 나가서
그다음부터는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탑승하기 전까지. 와, 그 그러니까 실제 시간이 너무 길어. 탑승을 해서 40분이면 비행기가 뜹니다. 탑승 그 버딩을 시작해가지고. 근데 버딩하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가 있는데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제가 시계를 한 120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120분이 뭡니까? 네. 그럼요. 이 정도 되면 한 10분 지났겠냐 보면 1분이 안 된 거예요. 어떡해. 나도 초심장 너무 알아. 무사히 그 버딩을 했고 비행기가 떴죠. 그때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그때 부르지 말아야 될 만세를 부른 거죠. 그 더 큰 위기가 그 뒤에 있는 줄 몰랐죠. 아, 이거 위기가 또 있거든요? 더큰 거기 누구 있었나 봐. 북한 사람. 뭐야? 근데 이제 어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제가 대한민국 협조로 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혼자 스스로 코바에서 나오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고 도와달라고 거기서 이제 협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짧은 한 30분 동안 이제 나의 정치 망명을 그 나라가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쿠바로 돌려보내겠다고 그 공항에서 공항에서. 그때 내가 제가 외교 특권과 특권을 주장했거든요. 외교관 난 아직 외교관이야. 우리 가족을 갈라놨어요. 갈라놓고 신문한다고 하면서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애를 게이트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냥 태워보내고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30분 동안 치열하게 거기서 투쟁을 하던 와중에 그 나라 주재 대한민국 대사님께서 오셨어요. 정말 아까 김정은 신을 본 것 같은 그거 아무것도 정말 신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근데 정말 더 웃긴 건 뭐냐면 나와 나의 가족을 이제 다시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겠다고 거의 한 10명이 에워싸우셨어요. 불 탁 켜면 바퀴벌레가 순간에 쫙 사라집니다. 그 대사님께서 오시고 별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이다. 맞아, 우리 헌법이 그렇잖아. 네, 국민이고 우리가 이제부터 보호한다.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멋있다. 수혜 씨 우네, 수혜 씨 울어. 했어요. 그 얼굴 눈물 난다. 대한민국 국력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 대사님이 별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내가 정말 비엔나 협약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다 그냥 꼴을 사르더라고요. 야,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출이 됐죠. 나 이게 눈물 나려. 맞아요, 맞아요. 돌아갔으면 큰일 끝나. 아니, 멋있다. 은희 씨가 했던 얘기였나? 여권 보고 울었다고. 안면에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의 모든 조건을 하나 다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앞구절에 써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여권 발급받고 그거 보고 집에서 방에서 침대 위에서 엉엉 울었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수모를 당했는데 여기 오니까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라고 여권이 나오니까 그거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은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죠. 그렇죠. 멋있다. 굉장히 자존심 다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나도 같은 외교관인데 내 말은 그 말 같지도 않았고 물론 상대는 대사님이지만 그분이 한마디 짧은 말씀에 이 사람들이 다 꼴을 사리는 거 보고 정말 대한민국 국력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외교관으로서의 이일규라는 인물이 아니라 아빠잖아. 그렇죠? 네, 맞아. 가족을 책임지는 아빠. 네, 얼마나 벌벌 떨고 계시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었잖아, 한계. 근데 이게 해결될 때 그 아빠의 마음은 남편의 마음은 맞습니다. 지금 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걸 몰랐던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우리 헌법에 분명히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우리의 국민이다라고 분명히 돼 있다라는 것. 그 대사님께서 바로 정콕을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셨네요. 우리 국민이다. 멋있다. 겁나 멋있어. 수석을 밟은 뒤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처음 내가 대한민국 간 행을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줘서 일체 말하지 말라고. 이제 그게 이제 북한 말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뭐 저저저 한다고 해서 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일반 그 여행객들인데 예. 나 같은 건 관심도 안 하고 자기도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네 그때 이제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셨다. 이거 내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 뛰어들어서 내가 과연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내가 한 선택이 옳을까 하는 그때 그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그때 그 모습이 불안을. 네, 굉장히 불안했죠 그때. 과연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이겨내고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한국 가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진짜 여기서부터는 내가 마음을 놓아도 된다. 그 안심하셨던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요? 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인천 항공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찹찹하고 불안함. 그래서 이제 도착한 것이 북한 이탈 주민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정문에 내리는데 딱 그 정문 앞에 이제 종강판이 하나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그 불안함이 조금은 가셔지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울리더라고요. 그 긴장감이 그때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자녀분은 뭐래요? 우리 애는 굉장히 좋아했죠. 이제 대한민국 땅 밟는 순간부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염색하고 제가 저번 주에 파주 아울렛에 이제 갔었어요. 네, 갔는데 의자에 앉았는데 옆에 이제 가스 난로가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당연히. 그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왜? 근데 그 가스 난로 있는 옆에 이제 탁에 앉아서 우리 진짜 한국 간 거 잘한 것 같아. 북한 같았으면 얼어 죽겠으면 죽고 말겠으면 말고 여기다 무슨 난로 피워주는 네 그런 것에서 제가 이제 그 작은 감정들이 쌓이면 앞으로 이제 그게 큰 감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젠가는 이 나라도 이제 내 조국처럼 다가오겠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할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살게요.